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속 이야기 귀신. 옛날 한 부잣집에 꼬마 도령이 살았어요. 도령은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들한테 졸라대곤 했지요.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엔 할머니 차례예요. 도령은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허리에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 대고 종알종알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머니를 얼른 꽁꽁 묶어버렸지요. 야, 이야기 하나 또 벌었다 하고 좋아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도령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들은 이야기를 남한테 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머니 속에 들어간 이야기들은 다시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거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도령이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의 일이에요. 마당새라는 하인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어디서 쏘곤쏘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마당새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벽에 걸려있는 도령의 이야기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들 봐. 도령이 내일 장가를 간다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를 주머니에 가둬서 굶겨 죽인 분풀이를 해야지. 옳소! 박수 소리가 짝짝짝 터져 나왔어요. 내일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갈 때 난 먹음직스러운 산딸기가 되어 길에서 기다릴게. 그래서 나를 따먹으면 죽게 할 거야. 다른 이야기 귀신이 말을 받았어요. 만약 네가 실패하면 나는 맑은 옹달샘이 되어 기다릴게. 나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죽을 거야. 또 다른 이야기 귀신이 말했어요. 만약 나도 실패하면 이번엔 내 차례야.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말에서 내려 집단을 밟잖아. 나는 독침이 되어 집단 속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의 발을 콕 찔러버릴 거야. 그런데도 도령이 살아난다면? 그땐 우리 모두 실뱀이 되어 비단 이불 속에서 기다리는 거지. 이히히히히히. 마당새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어요. 큰일 났네. 얘를 어쩌지? 다음날 아침 마당새는 도령에게 마구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도련님, 제가 모시고 가게 해주세요. 네? 마부는 돌쇠가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너는 집에서 잔치 준비나 해라. 안 돼요. 제가 꼭 가야만 해요. 제발 같이 가게 해주세요. 에? 허허, 그거 참. 마당새는 마침내 허락을 받았지요. 드디어 혼인 행렬이 신부집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들길로 접어들어 얼마쯤 갔을 때예요. 길가에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익어 있었답니다. 참 먹음직스럽구나. 마당새야, 저 산딸기 좀 따다오. 도령이 말했어요. 도련님은 이제 어른이세요. 먼지 묻은 산딸기 같은 걸 잡수시면 안 돼요. 마당새는 말 고삐를 당겨
얼른 지나쳐 버렸지요. 햇볕이 내리쬐는 길을 한참 가다 보니 도령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요. 마침 길가에 맑은 옹달샘이 나타나자 도령은 몹시 반가웠어요. 목이 마르던 참인데 잘됐다. 마당새야, 물 한 바가지만 떠다오. 안 돼요. 신부댁에서 모두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서둘러 가야죠. 마당새는 말 엉덩이를 철썩 두드리면서 그곳도 그냥 지나쳤지요. 드디어 신부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새는 신랑이 탄 말을 집단 곁에 세웠지요. 신랑이 말에서 내려 집단을 밟으려고 할 때 마당새가 말을 힘껏 꼬집었답니다. 깜짝 놀란 말이 앞발을 치켜드는 바람에 신랑은 말에서 쿵 떨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잔치마당엔 한바탕 웃음이 터졌어요. 도령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마당새 녀석, 하루 종일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 도령은 몹시 약이 올랐지만 어쩌겠어요. 꾹꾹 눌러 참는 수밖에요. 혼인식은 무사히 끝이 났어요. 밤이 깊자 신랑 신부는 신방에 들었답니다. 신방의 불을 막 껐을 때예요. 갑자기 방문을 와락 열고 시커먼 그림자가 쑥 뛰어들어왔어요. 그것도 커다란 칼을 들고 말이에요.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저 마당새예요. 마당새, 내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두 분 얼른 바깥으로 나가 계세요. 얼른요. 다짜고짜 신랑 신부를 내쫓은 마당새는 먼저 불을 켰어요. 그리고 비단 이불을 확 젖혔지요. 그랬더니 실뱀이 우글우글. 뱀을 모두 없앤 마당새는 신랑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몹시 고마워했지요. 그래서 마당새의 종문서를 없애주고 좋은 집에 논밭까지 상으로 주었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갇힌 이야기들을 풀어주었어요. 신이 난 이야기들은 멀리 멀리 훨훨 날아갔다고 하네요. 여우 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큰 부자라서 남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바로 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날마다 빌고 또 빌었지요. 아들 녀석 하나쯤 잡아가도 좋으니 제발 여우처럼 귀여운 딸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바라던 대로 딸을 낳게 되었어요. 부부는 딸을 금이야 오기야 온갖 정성을 다해 길렀지요. 그런데 이 딸이 자라면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룻밤에 한 마리씩 집 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돼지가 한 마리 죽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소가 한 마리 죽어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말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이러다가는 집안에 짐승이라고는 한 마리도 남아나질 않겠구나.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도록 해라. 큰아들은 저녁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는
외양간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니까 졸음이 솔솔 쏟아져 잠이 들고 말았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돼지가 한 마리 또 죽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네가 한번 지켜봐라. 내 형처럼 잠들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둘째 아들도 한밤중이 되니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가 한 마리 또 죽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네가 한번 지켜봐라. 형들처럼 잠들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막내 아들은 찬물을 떠다 놓고 졸음이 올 때마다 얼굴에 뿌려가며 잠을 쫓았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린 누이가 살금살금 걸어 나왔어요. 누이는 훌떡훌떡 제주를 3번 넘더니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로 변했답니다. 그러고는 외양간으로 와 말의 똥구멍에 팔뚝을 쑥 집어넣어 간을 꺼내 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은 그 자리에 푹 꼬꾸라졌지요. 여우는 다시 제주를 넘더니 누이로 변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막내 아들은 아버지한테 간밤에 본 일을 그대로 일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막내 아들에게 화를 냈답니다. 아비 어미가 어린 누이를 좀 예뻐하기로써니 오랍이라는 녀석이 샘을 부리는 게냐.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누이를 헐뜯으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막내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막내 아들은 정처 없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아이들이 둘러서서 떠들썩하지 뭐예요. 그리로 가봤더니 아이들이 거북이 목에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며 노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거북이가 너무나 딱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북이를 사가지고는 바다에다 풀어주었지요. 막내 아들이 바닷가를 따라서 얼마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쩍 갈라져 거기에서 하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용왕의 아들이고 당신이 살려준 거북이는 제 누이랍니다. 누이가 잠깐 세상을 구경 나왔다가 아이들한테 잡힌 것이지요. 누이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용왕의 아들은 막내 아들을 용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용왕은 몹시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지요. 막내 아들은 용왕딸과 결혼해서 용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나 몇 년이 지났나 막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용왕딸한테 고향집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용왕딸은 가봤자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거라며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내 아들은 꼭 가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가보고 싶거든 다녀오세요. 그 대신 이 병들을 잘 지니고 있다가 위험한 일이 닥치거든 하나씩 던지세요. 용왕딸은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을 건네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용왕딸이 내어준 하얀 말을 타고 고향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동네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살던 집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마당에 마른 뼈들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이가 불쑥 튀어나와서는 막내 아들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아이고 막내 오라버니 어딜 갔다가 이제야 오셨수? 내가 얼른 밥 차려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잠깐만 기다리시구려. 누이는 오라비를 끌어다가 방에 앉혔어요. 그러고는 오라비가 달아날까봐 기다란 끈을 가져와 한쪽 끝은 오라비의 손목에 다른 한쪽 끝은 자기 손목에 묶었지요. 누이가 부엌으로 간 사이 막내 아들은 손목에 묶인 끈을 풀어서 문고리에 메어 놓았어요. 그러고는 슬그머니 말에 올라타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말발굽 소리를 들은 누이가 부엌에서 후다닥 뛰쳐나왔어요.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두 끼를 놓치는구나. 누이는 훌떡훌떡 제주를 3번 넘고는 여우로 변해 쫓아왔어요. 마침내 여우누이의 손이 말꼬리를 잡을락 말락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얼른 흰 병을 뒤로 휙 던졌지요. 그 병이 깨지면서 사방이 시퍼런 물바다로 변했어요. 여우누이는 그 물바다 한가운데 빠졌지요. 그 틈을 타서 막내 아들은 멀찌감치 달아났답니다. 그런데 여우누이는 물바다를 헤엄쳐 건너서는 다시 오라비를 쫓아왔어요.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또다시 여우누이의 손이 말꼬리를 잡을락 말락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얼른 빨간 병을 뒤로 휙 던졌지요. 그 병이 깨지면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솟아올랐어요. 여우누이는 불바다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결국 새까맣게 타 죽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무사히 용궁으로 돌아갔지요. 거기서 용왕 딸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거지 친구와 도깨비. 옛날 어느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아이 둘이 살았는데 한 명은 개똥이고 다른 한 명은 쇠똥이었어요. 둘은 똑같은 거지에다 둘도 없는 친구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지요. 개똥이는 참 부지런한데 쇠똥이는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개똥이는 아침 일찍부터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 데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왔는데 쇠똥이는 꼭 쇠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저녁 때까지 쿨쿨 잠만 잤지 뭐예요. 쇠똥아,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쇠똥이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났어요. 그리곤 개똥이가 얻어온 밥을 함께 먹었지요. 밥을 먹고 나니까 개똥이는 무척 졸렸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졸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개똥이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쇠똥이는 말똥말똥했어요.
온종일 잠만 잤으니 말똥말똥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라도 동양을 다녀야겠다. 하더니 그 밤중에 쇠똥이가 동냥을 나섰어요. 개똥이는 개똥이대로 한참 잠을 잤지요. 방도 아닌 곳에서 자다 보니까 몹시 추웠답니다. 그래서 깨어나 보니 깜깜한 밤중인데 쇠똥이가 없어졌어요. 아, 추워. 그런데 쇠똥이는 어디 갔지? 개똥이는 쇠똥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보였죠. 에이, 쇠똥이도 안 보이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자. 개똥이는 빈집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똥이가 내다봤더니 글쎄 도깨비들이 으르르 몰려오고 있지 뭐예요.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개똥이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어요.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죠.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똥이가 들어보았답니다. 사람이란 것들은 참 미련하기도 하지. 어째서? 산 너머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덕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슬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맞아. 저 남쪽 징계맹개들의 농부들도 그래. 무엇이 그래? 지금 징계맹개들의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 가운데 있는 느티나무가 물줄기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거야. 느티나무만 뽑아내면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올 것을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 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나도 한마디 하자. 무슨 얘긴데? 저 다리 밑에 새똥이라는 거지가 있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훌륭하게 될 아이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데려다 깨끗이 시키고 잘 입혀서 글 공부를 시키면 장원급제할 아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들 게으른 거지라고 구박만 하니 미련하고 말고. 개똥이는 도깨비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어요. 그래서 새벽 닭이 울기만 기다렸죠. 이윽고 새벽 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길로 개똥이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 개똥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근심이 있어서 동냥을 못 주니 썩 가거라. 동냥한 게 온 게 아니라 근심을 풀어주러 왔어요.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 삼을라우. 정말이냐? 좋다.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100대를 칠 테다. 개똥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연 도깨비들이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개똥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판 다음 도깨비 말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지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한 지렁이가 기어나와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지직지직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집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김부잣집 사위가 되었답니다. 혼이 난 다음 날 개똥이는 징개맹개의 들을 찾아갔어요. 정말 농부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뭐예요. 내가 여러분 걱정을 풀어드리리다. 개똥이의 말에 농부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늘도 못 푸는 걱정을 당신이 어떻게 풀겠소? 아무튼 뭐를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이 들에서 나는 곡식을 반의 반만 내게 주시오. 농부들은 좋다고 그랬죠. 개똥이는 느티나무 밑을 푹푹 팠어요. 그러고는 동아줄로 나무 밑둥을 단단히 묶어서 농부들에게 잡아당기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영차!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느티나무가 뿌리채 뽑히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논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답니다. 우와, 물이다, 물! 농부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해 가을, 징개맹개 들에서는 가을에 풍년이 들었어요. 개똥이는 곡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죠. 거지아이 개똥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죠. 그건 바로 쇠똥이를 찾는 일이에요. 새똥이를 어떻게 찾는다?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거지잔치를 벌이면 새똥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곧 거지잔치를 벌였어요.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의 거지들을 불러 모았죠. 거지잔치라니 이게 왜 떡이냐?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쇠똥이는 오질 않네요. 날이 저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에요. 개똥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죠. 쇠똥이는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때였어요. 지저분한 거지아이 하나가 연신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죠. 아,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개똥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쇠똥이었어요. 게을러 빠져서 잔치에도 늦게 나타난 거죠. 야, 쇠똥아, 나 개똥이야, 개똥이. 개똥이는 너무도 반가워 쇠똥이를 얼싸 안았어요. 개똥이는 도깨비 말대로 쇠똥이를 깨끗이 씻기고는 새 옷을 입혀서 글공부를 시켰죠. 과연 새똥이는 영 딴 사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고는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지 뭐예요. 벼슬살이도 어찌나 잘했는지 금방 영의정이 됐어요.
그 뒤 개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쇠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말이에요.